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주신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수준 높은 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괄식이다, 미괄식이다.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평범한 낱말인데 이게 뭐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낱말의 족보를 좀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평범한 낱말이죠. 사실은 누구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낱말을 한중일 이제 한자 문화권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낱말이냐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보면 말이 이제 삼국이 다 통하는 말이 있고 또 각각 그 자기 나라만 가지고 있는 말도 있죠. 어쨌든 대략 족보가 있습니다. 낱말. 저는 족보 없는 낱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낱말이냐 하는 것을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전부 봤는데 이걸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쓰면서 그 문장의 어떤 주요 내용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 위치를, 결론 부분을 어디다 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 둘 것이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문장의 조직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 전괄식이다. 앞에 둔다. 또는 두괄식이다. 머리 두자죠. 후괄식이다. 뒤에 둔다. 또는 미괄식이다. 꼬리에 둔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쌍괄식이다. 또는 양괄식이다. 가운데 두는 것은 중괄식이다. 이러한 이제 어떤 낱말이 있습니다. 문장의 조직은 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병렬식이다, 전개식이다, 점층식이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학생들 같으면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은 대략 이런 것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인데 일단 그 글자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는 머리 두자예요. 그렇죠? 글자의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콩두자와 머리혈이다. 그렇죠? 머리란 뜻이 있고 발음은 콩두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묶을 괄이다. 묶는다는 것이에요. 묶는다. 손으로 묶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혀설인데 여기 또 괄과 비슷한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묶는다 하는 것이에요. 법은 방법이에요. 방법식이다. 뭘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인공입니다. 창으로 뭘 만든다. 창은 날붙이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날카로운 쇠붙이. 그래서 무엇을 날붙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데는 방법이 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방식이 있다 할 때 쓰는 것이 법식이다. 그래서 두괄식은 머리를 묶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문장의 주제 또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을 어느 쪽에 묶어 놓을 것이냐. 문장의 앞쪽에 머리 쪽에 묶어 놓을 것이냐. 모아 놓을 것이냐. 묶는다는 것은 모은다는 뜻이겠죠. 모아 놓을 것이냐. 아니면 가운데다 모아 놓을 것이냐. 아니면 꼬리에 모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앞 뒤에다 모아 놓을 것이냐. 양쪽에 모아 놓을 것이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두괄식이다. 미괄식이다. 양괄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쓰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 두괄식은 이제 문학에 관련된 용어다. 첫째, 그렇죠? 그래서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의 구성 방식이다. 네. 보지 않아도 압니다. 미괄식이다. 꼬리 밑자예요. 그렇죠? 문단이나 글의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이다. 그리고 앞에도 오고 끝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는 것. 그것은 양쪽에 온다 해서 양괄식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낱말을 찾아보다가 참 낱말의 족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무 위키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설명이라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등 해당 용어들은 한국식 한자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낱말이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1985년경에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도입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통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단 일본에서도 글쓰기를 지도할 때 두괄식 또는 두괄형이다. 미괄형이다. 여기서 쌍괄형이다. 이러한 단락의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용법이거나 또는 한국의 학자들이 이 해당 개념을 참고해서 이러한 일본의 해당 개념 두괄, 미괄, 쌍괄형 이것을 참고해서 용어를 만들고 우리는
두갈형이라 안 그러고 두갈식이라고 하죠. 무슨 형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해당 개념을 참고해서 용어를 만들고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위키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만든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 썼을 것이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는 반대로 일본에서도 예전에부터 이런 걸 썼는데 이것 언제부터 썼는지 이제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저도 일본 사이트를 많이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지금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것을 이것이 것이다. 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1985년경에 대입 논술고사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쓴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이 말을 들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80, 저는 훨씬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전에 분명히 이런 것을 들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는 85년경이라고 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설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직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이트를 다 찾아봐도 일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형태를 낱말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유래가 어떻게 된다. 누가 만들었다. 글쎄요. 이런 말을 누가 특정인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했다면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것은 이제 그렇게 제외하고 자, 이 혀설자가 앞에 나왔죠. 여기에다가 손 숫자를 붙이면 묶을 괄이다. 네, 묶는다. 그리고 여기에 칼도를 붙이면 깎는다 또는 비빈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쓰는 것은 괄목상대,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눈을 다시 비비고 본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제하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 갑자기 변해버렸어.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싶어서 내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는 것을 괄목상대에, 괄목상대 할 만큼 성장했다, 좋아졌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때 이 괄을 쓴다. 여기 이제 묶는다고 할 때는 소괄호, 그렇죠. 괄호 우리가 많이 쓰죠. 중괄호, 대괄호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소괄호는 재미입니다만 손톱처럼 생겼다. 이렇게 손톱이다. 그래서 손톱 묶음. 중괄호는 활처럼 생겼다. 그렇죠? 활. 그래서 활짝 묶음이다. 이것은 꺽쇠다. 꺽쇠 묶음. 이렇게 인쇄상의 이름으로 한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심심하면 펼쳐봅니다. 그러면 사진에 이게 나오는 말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괄호라 그랬는데, 괄호라는 것은 묶음표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괄이다. 괄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호라는 것은 활호입니다. 활궁자가 들어가 있죠. 네, 활호예요. 그래서 원호라고 할 때는 원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 또 호라고 할 때는 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일부분. 그렇죠? 원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특정 부분. 여기까지만 이것은 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쪽 부분도 호가 되겠죠. 네, 원 전체가 아닌 것은 이제 호라고 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한 것은 현이라고 한다. 이것도 활궁자가 들어갔습니다. 활시위를 얘기한다. 이거 활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잡아당기는 것을 시위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되겠죠. 현이다. 자, 여기 이제 달의 모양이에요. 달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다. 달이. 그러면 이쪽에 현입니다. 그렇죠? 이건 호예요. 달로 치면 현이 위쪽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위쪽에 있다. 그러면 상현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자를 알면 금방 알게 되겠죠. 근데 달이 이렇게 이쪽에 이런 모양이다. 현이 아래쪽에 있다. 이것은 이제 하현달.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현과 호다. 호에서 괄호 호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괄자를 써서 우리가 쓰는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 총은 전부 묶는다. 그렇죠? 전부 묶는다. 총괄한다. 개괄. 개는 대량 묶는다. 네, 어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포괄. 포함해서 묶는다. 전부 함께 이렇게 합쳐서 묶는다. 일괄.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되겠죠. 통괄. 통일해서 묶는다. 통괄이나 총괄이나 조금 보괄이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왜냐? 글자가 다르니까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글자를 모르면 그게 그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체 중에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근유. 여기에서 괄이 묶는다. 우리 학문 부분을 얘기하죠. 약도 묶는다는 것이에요. 네. 약도 실로 이렇게 짱짱 묶는 것을 약이라 한다. 네. 오늘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이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원산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에게는 흥미있는 낱말이었습니다. 네, 질의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